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해서 돈을 번 이른바 박사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18살 강훈이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NS나 메신저 등 인터넷 기반의 성범죄 사건들은 기존에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최근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조주빈들에게 어떤 판결을 했는지 보면 N번방 사건 처벌 수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또 다른 조주빈들은 법정 최소형에도 이르지 못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선고된 형량을 살펴보니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 사건의 약 60% 수준이었고 그들의 평균 형량은 43.5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약 38.7%였고 평균 징역 30.5개월에 집행유예 43개월이었습니다. 또 선고유예도 한 건 있었습니다. 법정 최소형은 징역 5년이지만 평균 실형부터가 최소형보다 낮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약 40%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작 외에 다른 죄도 함께 저질렀는데도 이 정도 형량에 그쳤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징역 5년형은 받아야 한다고 꽤 엄중하게 법을 만들었지만 판결은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 1년간 성착취물 소지행위, 즉 단순 관람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집행유예가 7.7%였고 벌금형이 92.3%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벌금은 297만 6,190원, 약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작 행위에 관한 선고처럼 최소형에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꽤 가벼운 수준으로 선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한국인 손 씨가 검거된 바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영아에서 10대까지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통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은 손 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 씨는 2020년 4월 27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이용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하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수많은 청원들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N번방 3법, 즉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영리적 목적 없이 단순 유포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진 만큼 본인이 활동하는 단톡방 등의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더라도 절대 누르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번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번방에 출입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N번방 이용자들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N번방에 입장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 두 번째로 N번방에 입장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소지한 경우, 세 번째로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다른 사이트나 채팅방에 배포한 경우, 마지막으로 N번방 운영에 개입하면서 성착취 동영상 제작 등에 관여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각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상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이 전시 또는 상연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단순히 동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메신저를 써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열어보면 해당 문서나 미디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N번방 사건의 경우 비록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채팅방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만 하였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N번방 이용자가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의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의 것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N번방 이용자가 시청한 영상이 성년자의 것인지 또는 미성년자의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N번방 이용자가 동영상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건 행위 등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배포한 영상이 미성년자의 것이 아닐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배포한 영상이 미성년자의 것이라면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면 형이 더 가중되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이용자 중 단순히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한 경우를 넘어서 N번방 운영진이 되어 다른 오픈 채팅방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소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그리고 형법에 따라 주모자인 박사 조모 씨와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단순 소지 및 배포한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조모 씨가 제작한 미성년자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조모 씨와 동일한 정도의 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협박, 폭행, 강간 등을 하였다면 조모 씨와 공범 관계를 넘어 본인이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되므로 각각 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겁니다. N번방에 출입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할 수 있나요? 최근 일명 박사 조주빈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사회에 극심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면 성범죄자도 얼마든지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피의자의 얼굴, 실명, 나이, 출신 등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N번방 이용자들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약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라는 주홍글씨에 낙인을 찍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에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행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공포까지 한 마당이라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N번방 이용자들은 일단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에는 전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개에까지 이르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그 즉시 피의자 주변의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에게 전파되므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한 박사 조주빈, 왓치맨, 갓갓과 이에 동조하여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공범 일당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N번방 이용자들의 경우 그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범인은 어떻게 잡나요?
N번방 이용자들은 그들이 이용한 텔레그램 메신저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해당 메신저가 익명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특징을 가져 이를 맹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사의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받고 이들을 박사방에 입장시켜 성착취 동영상들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결제 흔적을 단서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사기관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의 거래소가 이미 회원 정보와 거래 횟수 등이 담긴 명단을 제출했거나 향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은 모두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 협조가 있다면 입금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달리 모네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N번방 이용자들은 특정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모네로를 구입해 박사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해 향후 유사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의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외에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인터폴,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등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잡힌 닉네임 태평양이 16세로 밝혀졌습니다. 미성년자가 정범일 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중 최대 10,000명 규모의 대화방을 운영한 태평양은 그 나이가 16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미성년자로 밝혀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청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16세인 태평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태평양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청법은 적용될 것이 분명하지만 소년범이라는 특성상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N번방 이용자임을 밝히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과 조주빈에 앞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와 성착취물 제작자 그리고 인출책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추가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데 조주빈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와 박사방 회원들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 특별기구를 만들어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가상화폐 특성상 거래 방식에 따라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제보와 신고가 절실합니다. N번방 이용자들이라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단 자수하여 경찰의 원활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이번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머니랩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